자, 세문서 열어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jQuery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다 닫아주셔도 되거든요. 다 닫아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jQuery라고 하는 파일을 다운을 받았었죠. 자, 그래서 JS 폴더에 보시면은 jQuery 3.4.1이라고 해서 문서가 들어있는데, 자, jQuery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불러다 놓고 직접 누군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가져다 쓰는 거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jQuery 사용하는 방법 보시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세문서 열어주시고요. 데이 저장할게요. 자, 데이 09-1 넣고 jQuery .html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게요. 여기다가 h1 태그 하나 써놓고 jQuery 사용하기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jQuery라고 하는 거는, 자, 존 레식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src 해서 불러넣고 쓸 거고요. 그리고 JS에서 3.4.1 이렇게 불러다 놓으시면은 jQuery 함수를 지금 불러다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함수를 사용하려면은 함수라고 하는 걸 호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스크립트 src 놓고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스크립팅 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서 연결해서 쓸 겁니다. 세무사 하나 또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래서 JS 폴더에다가 day 09-1 언더바 놓고 스크립트 이름은 똑같이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만든 문서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사용할 건데, 자, jQuery는 크게 우리가 뭐 7가지 기능으로 분류를 해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책에도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충실하게 잘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jQuery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운받았던 jQuery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API 도큐먼테이션 들어가시면 여기에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선택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는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어떻게 쓰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봐보시면 여기 뭐 셀렉터라고 해서 베이직 셀렉터, 필터 셀렉터 많이 있어요 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전체 셀렉터, 뭐 올 셀렉트에서 들어가 보시면 설명도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사이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정보를 찾을 때 많이 도움을 받거든요. 자, 발음 나는 그대로 영타를 쓰시면 되는데, 자, 오스카로테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오스카로테로.com 하고 뒤에다가 jquery라고 이름을 쓰시면요. 자, 이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자, 이 사이트는요, jQuery를 기능별로 메서드를 정리만 해놓은 곳이에요. 딱 들어가시면, 자,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기능, 특성과 CSS 제어 기능, 그리고 조작 기능, 트레이버징이라는 탐색 메서드, 그리고 이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펙트, 시각적인 효과와 그리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에이작스, 그리고 코어라고 해서 jQuery가 가지고 있는 필수 핵심적인 기능들이 이렇게 기능주로 쭉 들어 있는데 우리는요, 자, 여기서부터 따진다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를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펙트까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얘네들은 다 메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키워드 또는 메서드. 자, 그래서 여기에 봐보시면요. 우리 자주 보는 CSS 있는데 이거 뭔지 궁금하다. 클릭하시면 jQuery 사이트로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CSS가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 건지 이런 식으로 쭉 나와는 있습니다. 예, 뭐, 이 정도 영어 다 우리 해석할 수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컨트롤 C 눌러서 저는 파파고가 좋더라고요. 들어가서 붙여놓고 설명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자, 뭐, 일치하는 요소 집합의 첫 번째 요소에 대해 계산된 스타일 속성 값을 가져오거나, 일치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하나 이상의 CSS 속성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어쨌거나 이 해석대로 우리는 그대로 수업을 하기는 힘들 거예요. 자, 해석을 이상하게 해놨잖아요. 자, 그래서 자, 저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 문서에다가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게 될 건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거 우린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하셔도 이 수업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많이 참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 손에 있는 책 있죠? 이 책과 이 내용을 같이 병행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jQuery를 여기다 이제 연결해서 쓸 건데요. 자, 여기서 봤을 때 브라우저는요. 자, 우리 얘를 땅 실행해서 보면은 jQuery 사용하기가 화면에 나오지만은 얘네가 어떻게 보여지는 거냐? 그러면은 브라우저는요. 1번부터 얘를 차례대로 읽어요. 읽고서 이 내용을 해석을 해가지고 브라우저에다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렌더링.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숫자는 렌더링을 해 나가는 순서예요. 자, 그래서 화면에서 얘를 표현을 하려고 할 때 H1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jQuery라고 하는 건요. 자, 일단 선택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H1 태그를 선택했다. 그리고 자, 나는 여기다가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은 자, CSS를 접근을 해가지고 글자 색상을 자, 빨강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바뀌질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렌더링 순서에 따라서 이 구문은 여기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실행이 되고 있을 때는 H1이라고 하는 태그는 아직 렌더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가 렌더링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얘를 확인을 하셔도 우리는 링크가 제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타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확인해 보시면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자, 근데 우리는 또 이거를요, 렌더링 하는 순서에 따라서 H1을 먼저 렌더링 시키고, 여기다 값을 쓰시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스크립트가 어느 일정 시기에 따라서 렌더링 되었을 때 얘네들을 화면에 표현하는 거가 정상적으로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렌더링 순서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H1을 먼저 렌더링 하고 난 다음에 jQuery에서 이 값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렌더링이 안 된 거는 적용 못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요, 잘라내서 얘를 한 군데다가 놓고 쓸 거예요. 자, 관리가 좀 용이하게 하려고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jQuery가요, 자, 얘네들을 순서를 바꾸어 놨기 때문에 jQuery가 실행되는 순서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jQuery는요, 자, 이 문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택 기능에 따라서 도큐먼트라고 쓰시면 이 HTML 문서 전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 찍고 ready라고 쓰시면, 자, 얘는 문서가 완료되었을 때 라고 하는 어떠한 이벤트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사건이죠. 문서가 준비되었을 때 라고 하는 사건이 실행이 되면서 이때 기능을 매개 변수로 입력함으로 해서 실행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요, 자, 함수를 먼저 실행을 시키는 게 아니고 문서를 다 로딩하고 난 다음에 저기 있는 함수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nl을 여기 안에다 써 놓으시면, 우리는 아까처럼 변함없는 문서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런데, 자, jQuery는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쓰는 게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존 레시라는 사람은요, 달러라고 하는 기호에다가 jQuery라는 문자를 저장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달러로 jQuery라는 문장을 달러로 바꿔 써도 실행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러 바꿔놓고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달러로 바꿔 써도 얘네는요, 실행이 잘 돼요. 자, 변함이 없죠? 자, 근데 사실 이렇게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자, 존내식은요, 얘를 좀 더 짧게 쓸 수 있는 구문을 개발했는데요. 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먼저 jQuery를 이렇게 쓰는 거는, 얘는 jQuery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한 거예요. 이건 지금 앞에다가 jQuery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위에 거랑.
자, 그런데 jQuery를 부르자마자 여기에다가 함수를 불러다 쓰면요. 자, 위에서 문서를 선택하고 뭐하고 한 것과 똑같은 기능이 실행이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아래 것도 역시 똑같아요. 위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다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H1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는 잠깐 옮겨다가, 자, 이게 세 가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일 끝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써놓고, 자, 구분을 하려고 이번에는 파란으로 써보죠. 블루. 써놓고 확인했을 때 얘네가 제대로 보이면, 자, 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jQuery라고 하는 걸 쓸 때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jQuery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선택자라고 하는 거를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실 거거든요. 선택자. 자, 여기에서 봐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선택자가 여기 책에 나와 있고요. 저희 사이트에. 그리고 선택자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보고 있는 책에 따르면요. 책 170, 160, 167페이지서부터 선택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책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자는 HTML 요소를 선택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get element by id를 통해서 가지고 왔었죠. 그러니까 즉,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제어를 하려면은 문서 요소라고 하는 거를 스크립트로 가지고 와야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쓰기가 굉장히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런데 jQuery는 얘를 좀 더 짧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메서드를 바꿔 놓은 거예요. 그 차이만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jQuery 선택자는요, CSS 선택자와 마찬가지로 선택한 요소에 대한 속성을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또 얘네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동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도 적용할 수가 있고, 또 CSS 시각적인 효과를 전달할 때도 우리는 이 선택자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먼저 책에 보시면, 자, 선택자 사용하기 뒤쪽에 쭉 보시면 기본 선택자라고 되어 있죠. 170페이지. 자, 그래서 기본 선택자 보시면은 전체 선택자, 아이디 클래스, 아이디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그룹 선택자, 종속 선택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문서 만들어서 우리 각각의 선택자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컨트롤 N 눌러서 저장, HTML, 자, day 09-2. 자, 기본 선택자를 부터 볼 건데요. 자, 일단 셀렉터라고 쓰면 셀렉터.
.html 해가지고 자 셀렉터 드리니까 S 하나 붙여넣죠. 자, H1 셀렉터 해서 자, 먼저 여기다가 FST 하나 놓고요. 위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레전드. 자, 먼저 볼 거는요. 자, 베이직스라고 해가지고 기본 선택자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CSS 할 때도 자, 기본 선택자라고 하는 걸 크게 5가지를 보았었죠. 그래서 UL 태그 안에 li를 5개를 쓸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H3과 P 태그를 각각 넣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는 거는 전체 선택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jQuery를 먼저 호출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는 앞에 달러라고 하는 거는 jQuery를 불러다 쓰는 거잖아요. jQuery가 하는 거는 문서 객체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다 우리가 따옴표 안에다 별표를 놓으면, 자, 얘는 전체 선택자라고 해서 문서 내 모든 요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이거는 문선의 모든 요소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거는 CSS에서는요, 우리가 요렇게 썼던 거예요. 요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전체 선택자라고 부르고요. 자, 이 문서에서 자, 문서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모든 요소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전체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CSS에서 사용했을 때요. 자, 태그 선택자라고 불리던 것이 있고 그랬죠. 자, 흔히 요소 선택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각각 태그의 이름, 그러니까 즉 태그 네임이나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자, 혹은 저 태그를 우린 또 엘리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쓰는 거. 얘네를 우리가 요소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하겠습니다. 값을 쓸 거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자, 태그의 이름 혹은 요소의 이름으로 자, 선택을 하는 요소 잠깐 태그 이름 혹은 요소의 이름으로 그냥 이거 특정 요소를 선택한다고 쓰는 게 좀 편하겠네요. 특정 요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또 그대로 여기 태그 네임, 엘리먼트 이름 뭐 그런 식으로 썼죠. 그러니까 즉 여기에는 H3, H1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 이름을 그대로 따옴표 안에다가 쓰시면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혹은 뭐 요건 그냥 하나만 써도 괜찮겠죠? 쟤를 태그 선택자라고 부르거나 혹은 요소 선택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이제 CSS에서 사용하던 선택자가 자, ID 선택자라고 그런 게 있죠. 샵 해가지고 ID 네임으로 선택했던 ID 선택자. 자, 그래서 얘는 ID 자, 특성 값으로 사용된 ID 특성이라고 쓰는 게 낫겠네. ID 특성의 값으로 사용된 이름으로 특정 요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 또한 역시 ID 네임이 그대로 아까 봤던 것처럼 다운표 안에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우리는 ID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게 클래스 선택자를 제일 많이 썼죠. B 쓰시고 클래스는
점 찍고 클래스 네임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얘는 자 클래스에 사용된 특성 선택을 합니다. 역시 J 선택한 거 안에는요. 다운표 안에 또 얘네들 그대로 클래스 네임 앞에 점까지 있죠. 이 점까지 그대로 이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CSS 스타일에서 사용하던 거랑 똑같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종속 선택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것 또한 우리가 많이 썼던 거죠. 자, 그렇지만은 여기선 또 그룹 선택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룹 선택자. 자, 그룹 선택자라고 하는 건요, 여러 개의 요소를, 여러 선택자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선택자, 전체 선택자하고는 같이 쓰이지는 않겠죠. 즉, 엘리먼트 선택자랑 콤마 찍고 아이디 선택자로도 무언가를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콤마 찍고 또 다른 아이디 선택자 또는 클래스 선택자 콤마 찍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셀렉터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쓰는 것들, 얘네들을 우리가 복수 선택자 또는 그룹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양한 선택자를 사용하여 단일 혹은 다양한 선택자를 사용해 여러 요소를 한 번에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로 안에 따옴표가 들어갔고 선택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 가로 따옴표 안에 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보고 우리는 그룹 선택자라고도 부르지만 얘는 복수 선택자 혹은 그룹 선택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저장을 해서 한번 보시면요. 모양이 안 열었구나. 파일 열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요만큼은 자, 스타일에서 사용하던 선택자하고 jQuery에서 사용할 선택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우리는 샘플 문서를 만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실 거거든요. 자, 그럼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정리해서 잠깐 저장해서 놓으시고요. 자, 세문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을 자, day 09-3 언더바 셀렉터 하니까요. 셀 샘플이라고 이름을 쓸게요. 자, 되셨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서를 하나 만들 건데요. 먼저, 자, div 클래스, 이건 id를 만듭시다. id 랩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자식으로, 네, 우리 쓰는 형태로 그냥 갈게요. 미안합니다. 자, 여기다가 id 콘텐트라고 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id 헤더, 그리고 형제로, 자, 클래스 섹션이겠죠. 둘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딱 이렇게 문서 구조는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에서 he 태그 하나랑 그 아래 p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또 이 아래는 he 태그 하나랑 이번에는 ul 태그 안에 li가 4개 들어갈 거고, 또 하나는 ol 태그 안에 li가 4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또 p 태그를 하나, 2개를 만듭시다. 자, 그래서 he는요, 제목이니까는 타이틀 쓸 건데, 자, 얘네들 그냥 대문자를 쓸 거예요. 그리고 p는, 자, 텍스트라고 쓰겠습니다. 텍스트 1,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텍스트 2와 3. 자, 그리고 여기 또 타이틀 또 있죠? 그러니까 얘는 타이틀 1에 쓰고, 얘는 타이틀 2라고 씁시다. 그리고 각각 여기서는, 자, 리스트 1, 여기서도 역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까지 놓고 잠깐 쉬었다 와서 이 문서 자, CSS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실 거예요. 잠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